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과 법률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형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창업과 법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어떠한 내용을 교양 교과목의 수준에서 가져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창업과 법률이라는 교과목 자체는 뒤에 법률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법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비교적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상식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죠. 뭐 우리는 흔히 무슨 법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하나 사 먹는 것도 법률 행위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재산법적인 민법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오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을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업을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는 이 모든 행위도 어떻게 보면 다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법률 행위를 왜 하필 창업이랑 엮어놨느냐. 이거는 뭐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대적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자체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그리고 인구 절벽이 나타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그런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창업 시장 혹은 뭐 취업 시장도 굉장히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인공지능이 대체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2차 산업혁명 때서 기반이 됐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생산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그런 일손들이 기계화되고 인공지능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던 그런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한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즌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슨 일을 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업에 필요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말을 해서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간단한 창업, 예를 들어서 옷을 판다 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서대전 세무서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는 어떤 일을 사업의 목적으로 할 건지 정도만 써가지고 내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이, 그리고 창업이 법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세금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나 무슨 법인을 차리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서 어떠한 돈을 벌고 있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관계가 정산이 돼야지만, 내가 할 의무를 다 해야지만 나의 권리인 나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창업은 곧 세금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창업과 법률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제반 법률을 아주 얄팍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벼운 수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의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고 익힌다가 아니라, 무슨 법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염두해야 돼 라는 생각 정도를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창업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창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건을 팔고 어떤 거 뭐 생산을 하는 생산업, 아니면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판매업,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창업과 법률 수업에서 창업의 포커스는 바로
벤처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벤처 창업.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창업이 아니라 이 벤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법률, 관련된 법률들을 배우는 걸 한 학기의 목표로 삼을 텐데, 이 벤처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술이나 지식재산과 같은 어떤 무형의 자산을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딱히 뭐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일단 기술이나 지식재산과 같이 어떤 무형의 나의 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영리행위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당연히 지식재산의 개념이겠죠. 기술이나 지식재산의 개념. 아, 그러면 내가 지식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식재산이 법률행위가 되려면 내 지식재산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식재산이 권리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권리화가 되면은 지식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됩니다. 요즘 뭐 어떤 작곡가가 무슨 뭐 저작권료를 얼마를 받았다더라. 아, 저작료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는 이 지식재산 중에서도 지식재산에는 뭐 특허, 뭐 실용신안, 뭐 저작, 혹은 뭐 디자인 등등의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등의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다루는 법률이 다 있어요. 법률이. 당연히.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는 법률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특허야, 내 특허권이야, 이거는 내 실용신안권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권리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특허, 내 발명을 법률을 통해서 특허법이 되겠죠.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권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권리가 있어야지만 내가 지식재산이라는 내 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에서 혹은 뭐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권리화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권이라 그래서 민법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법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재산권이라고도 부르니까요. 그렇죠? 민법은 우리는 재산법이라고 불러. 재산법. 물론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재산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지 뭐 딱히 재산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의 1편 민법 총칙, 그리고 2편 물권편, 3편 뭐 채권편, 뭐 그리고 뭐 친족 상속편, 뭐 이런 식으로 민법은 구성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 상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족 상속편에서 뭐 이혼이라든가 무슨 뭐 상속이라든가 혹은 뭐 입양이라든가 등등의 아주 가족적인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친족 상속편을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불러요. 가족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법의 친족 상속편을 우리는 가족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친족 상속편에 대해서 이혼과 혼인, 무슨 상속, 입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떤 가족적인 법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뭘까? 민법 안에 있는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부르는 친족 상속편을 예를 들면 이 친족 상속에 관련한 이혼, 혼인, 상속 이런 것과 관련한 재산관계를 다루고 있다. 재산관계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을 재산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업은 벤처 창업을 전제로 진행이 되게 될 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냐면 일단은 특허법으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특허법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발명을 했을 때 그것이 지식재산으로 재산화가 되는 거겠죠. 즉 권리화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지식재산이라는 이 권리,
특허라는 이 권리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 이게 우리 수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커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발명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한 발명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화시킨 다음에 그 권리를 기반으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창업을 해서 상인의 자격을 얻게 되고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죠. 모든 창업이 회사를 차리는 건 아니에요. 회사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인격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법인격이라 그래서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내가 한 법률 행위에 귀속이 되는 귀속 주체죠. 가 되는 인격을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놓고 있어요. 민법상 첫 번째가 자연인이고 두 번째가 법인이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근데 우리는 자연인 신분으로도 당연히 창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상인이라고 불러. 상인. 아시겠죠? 그리고 법인, 즉 회사를 설립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법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법인으로는 창업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장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법인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돼도 우리는 역시 상인이 돼요. 상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뉘겠지만 이 상인이 된다는 의미는 민법상 재산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우리가 인이라고 불러. 인. 재산권의 모든 주체는 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산권법으로서의 민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격인 것이고 상인으로서 상법에 적용을 받는 영리행위의 주체가 됐을 때는 민법을 떠나서 일단은 상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즉 민법은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특별법은 기본법에 우선하죠. 그래서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들만 민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즉 우리는 기업행위라고 불러요. 이걸 기업행위. 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뜻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업은 어떤 대기업이나 무슨 코퍼레이션, 컴퍼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리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기업행위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행위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주체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를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인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지식재산권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재산권화하고 권리화하게 되는 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나만의 엄청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즉 벤처 창업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법의 법률 중에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는 걸 우리 과목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특허법,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법. 이 회사법은 회사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민법의 친족 상속편을 가족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상법이 안에 있는 여러 편 중에 회사라는 편이 있어요. 회사편. 이 회사편을 우리는 회사법이라고 부른다. 물론 상법을 회사법이라고도 불러요. 상법을 기업법이라고도 부르고 회사법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상법 안에 있는 회사편을 우리는 회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허법은 굉장히 조문수도 적고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다루게끔 기술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률이라는 건. 근데 그거는 헌법, 민법, 형법 혹은 상법까지 포함해서 요즘은 기본 사법 정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률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 광범위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특별법 같은 재산권 법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 조항만 알아도 특허법 실무를 다 알 수 있다. 즉, 내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서 어떻게 하면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명이 될 수 있는지, 특허의 요건은 무엇인지, 특허권을 신청하고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받게 되는 절차는 어떤 건지, 나의 특허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내 특허권이 언제까지 존속하고 언제 소멸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즉, 특허권 하나만 알면 특허와 관련한 모든 실무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재산의 기초가 되는 특허법에 대해서 먼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특허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는 절차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 과정에서 상인이란 건 과연 뭔지, 상인이 되면 상법에 어떤 규정들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차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창업을 하게 되는 나의 자본금과 어떤 목적과 목표, 구성원, 어떤 성질 등등에 따라서 나는 어떤 유형의 법인을,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 뭐 합자회사다, 한명회사다, 유한회사, 뭐 주식회사 등등의 여러 가지 회사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회사를 차리면 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유형의 회사를 차릴 때 각 유형별로 상법에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창업가 법률은 이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벤처 창업을 고려를 할 때는 그때 수업에 들었던 것처럼 일단은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회사를 설립할지 벤처 창업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세제의 문제 때문에, 세금의 문제 때문에 법인이 더 우리가 기업 행위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회사는 설립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회사 설립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에 뭐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일 당장 회사를 차리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내일 당장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인물, 지식재산권법 유인물 첫 번째를 보시면 특허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특허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 특허법이라는 법률이 과연 다른 법률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우리가 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내용이니까 살짝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헌법과의 관계가 있네요. 자,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의 보호 근거라고 해놓고 22조, 127조, 23조, 37조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식상 헌법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업이랑은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헌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헌법은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은 뭔지, 그리고 국민은 뭔지, 우리나라는 뭔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전단에서는 국민과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쭉 명시를 하고 있어요. 1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한 이후에 37조 이하까지, 이전까지 다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판결이나 아니면 관행이나 상식이나 선에서 우리가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권으로 해석상 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기본권을 우리 여기서 열거하고 있다. 그게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통치구조 뭘까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다, 삼권이 분립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통치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헌법과 특허권과의 관계 어떻게 유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일단 기본권에서 시작하겠죠. 왜? 특허권이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 재산, 권이라고 했죠. 재산권. 재산권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죠. 이 재산권이라는 권리는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국민과 인간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허권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서 일일이 다 다룰 수 있을까? 당연히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허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러한 조항은 있었지만 헌법 제22조를 보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자들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우리 헌법의 이념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허법은 이 헌법의 제22조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지식재산권자들을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대. 특허법은 재산권법의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특허법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특허법은 그 목적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목적에서 이미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배타적인 권리예요. 아주 세게 보호해요. 법률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의 목적은 이러한 특허법이라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은 아니다. 그러면 목적이 뭘까? 이건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어떤 개인의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특허법이다라는 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상식으로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헌법 제127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해요. 특허권과 같은. 자,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해놨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일단 보호는 하는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대요. 그럼 개별 헌법이 아닌 헌법 이하 밑에 있는 개별 법률에서 각각 이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재산 권리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다 보장을 해주는데 아까 말했던 한계 말고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권의 사용은 막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항 이하에서는 37조 이전까지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열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보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시대적인 배경 하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권이라는 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 국민의 알 권리, 혹은 뭐 햇빛을 받을 권리, 일조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 아니었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 경시하지 않는다. 즉 보장한다라고 37조 1항까지는 말하고 있으면서 2항은 아주 무서운 조항인데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후단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전단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국가가 오케이 하면은 당연히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규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군사독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쿠데타 등이 정당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기본권의 제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찍소리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헌법의 37조 2항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헌법과 특허권은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특허법이 수권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별도로 어떠한 특별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다. 법적인 근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민법과의 관계가 있는데 한번 보면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따르긴 하는데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차이점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민법은 재산권법이라 그랬죠. 민법은 재산법이다. 그러면 특허법도 그리고 특허권도 재산이다. 무형재산, 지식재산이다 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민법이 재산법이면 특허도 똑같은 재산이면 민법에 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민법은 태생부터가 굉장히 실물에 의존한 옛날에 생긴 법률이니까 이런 재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물이 없는 어떤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어떤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굉장히 무형의 재산으로서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재산법의 특별법으로서 특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재산법으로서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만 특허법은 특별법으로서 특허와 관련해서 최우선순위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특허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일반적인 재산법의 이론인 민법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근데 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데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은 점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 민법은 재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동산은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지우개, 무슨 뭐 손목시계, 휴대폰 이런 것, 이런 뭐 보드마카. 이게 동산인 거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집, 땅, 거기에 더불어서 뭐 선박 등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동산 물건이나 부동산 물건이나 둘 다 유체재산이라는 거죠. 유체재산. 그렇죠. 근데 이 유체재산은 우리가 언제든지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우개 같은 것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점유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돼. 물론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취득시효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간이 경과를 하면은 이 물건이 내게 된다는 거지. 취득시효,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경과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점유 취득시효예요. 그런데 이 특허권과 같은 무형재산은 우리가 점유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지식재산인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똑같은 재산권이고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법인데 이 기본법상의 점유에 대한 취득시효에 관련한 규정은 이런 지식재산권인 특허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인데 이 소송법과의 관계에서는 뭐 지식재산권과 민법의 차이, 뭐 민사소송법의 차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송에 대해서도 어떤 그 권리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것들 즉 어떤 특허청은 행정청이거든요. 사법부가 아니라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을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등록이 거절이 됐어요. 네. 이 등록에 대해서 거절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전에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에요. 고등법원급. 고등법원은 뭐죠? 대전 고등법원. 이런 식으로. 최하급심은 지방법원. 그 다음이 고등법원, 그 다음이 대법원인데 고등법원 쪽에 법원을 2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소송법과의 관계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수업에 대한 인트로 부분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특허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